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요즘 판사들이 사표를 내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고위 법관의 경우 다른 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친구도 사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도 사표를 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온 판사가 있습니다. 부산지법의 김태규 부장판사입니다. 저도 여러 번 김태규 판사의 SNS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불법 사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일갈했던 김태규 부장판사 사표를 냈답니다. 참 섭섭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는 같은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승승장구하는데, 반면에 판사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이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중 몇 안 되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입니다. 미스터 쓴소리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입니다. 올해 나이 54세.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지금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연은 물론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은 아마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승승장구하고 일정한 코드를 갖고 있는 듯한 이런 법원의 분위기가 염증이 난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 한 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김태규 부장판사의 사표는 그래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동안 정말 혼자서 맹렬하게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용기가 없어서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인지 공개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쪽 편 성향의 판사들은 노골적인 그런 글을 올려서 무리를 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욕설을 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고위직에 응모하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입니다. 특히 판사들은 사실은 굳이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더라도 판결로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들릴 만큼 지금 분위기가 참 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독야청청했던 김태규 부장판사가 이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자, 이 김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을 계속해왔다. 지난주 사직서를 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판사가 사직을 해야 할 만큼 지금 법원 분위기가 그럴까요? 법관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나라 사정이나 법원 사정이 여의치 않고 여러 상황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법관 일은 계속하고 싶다. 그러나 나라 사정이나 법원 사정이 여의치 않다. 뭔가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라 사정도 지금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동안 써온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상황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판사직을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나 검사나 다 비슷한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검사들도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뒤 미제 사건이 폭증했습니다. 36%가 늘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판결들을 보면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을 깨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순실공간론입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앞으로 표현의 자유는 넓어질 것 같지만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대법원이 총대를 맸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판결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래도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했던 김태규 부장판사의 사표는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자, 김 부장판사 지난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구성을 앞두고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같은 해 11월 전국 법관대표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의결되자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라는 글을 코트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코트넷은 판사들이 공유하는 그런 일종의 SNS 공간입니다. 인터넷 공간입니다. 자, 이후에도 김태규 부장판사는 법원이나 검찰을 둘러싼 법조계 이슈가 터지면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말 담비와 같은 그런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검사 중에는 이런 비판을 하는 검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아무래도 직업의 특성에 맞게 저쪽 진영의 판사 목소리만 컸습니다. 그런데 김태규 부장판사는 정말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밝히고 여권에서 역사 왜곡 금지법을 추진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 자,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판사 본연의 박식한 지식으로 이런 사건, 이슈가 터질 때마다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자, 최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불법 논란을 앞두고는 검사가 조작된 출검 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명멸하는 한 단어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간결하지만 깔끔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면서 알기 쉽게 왜 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 논리였습니다. 자, 공정하게 구성된 수사 주체에 의해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출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현도 아주 적절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3년 동안 2018, 2019, 2020 3년 동안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김 부장판사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년여 동안 혼자 미친 사람처럼 말해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말해온 것 같아. 아무도 안 하니까 해온 것이긴 하지만 마음의 짐이나 부담, 가족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매우 컸고 피로도도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판사 출신 배지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인은 논하지 않겠지만. 자, 연수원 28기인 김 부장판사는 1999년 이 변호사 개업 이후 200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2006년 대법원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창원, 대구, 울산지법 등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법관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판사에 임용된 뒤 주로 경상도 지역, 대구, 부산, 창원, 울산 등에서 법관 생활을 해왔습니다. 김 부장 판사는 상당히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 법관이다. 법원에서는 서자 같은 위치에 있긴 했지만 법원 조직에 감사하고 법원이 늘 원래의 기능대로 작동하고 바라기를 희망해합니다. 좋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